자, 공무방해에 관한 죄입니다. 자, 1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업번.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슨 인식과 함께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할 의사가 필요 없고요. 대신에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는 방해할 의사가 요구되죠. 안 된다. 틀렸고. 자, 디귿번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해야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련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죠. 없다. 틀렸네요. 자, 폭행, 협박, 위계가 아닌 방법입니다. 공무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가 없다. 그쵸? 왜 그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태양이 세 가지죠. 폭행, 협박, 위계, 그 행위 태양 세 가지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아닌 방법이다 보니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공무가 포함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를 방해했을 때는 업무방해죄를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맞는 질문이죠? 정답은 1번 하나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올해 승진 문제네요. 자, 허위의 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를 하였다. 허위 자료를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했을 때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죠. 맞죠? 동그라미. 자, 2번 가보시게 되면 과속 단속 카메라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죠. X하시고. 그것은 카메라가 식별 못할 뿐이지 사람의 눈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을 가보시게 되면 곤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미수가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 끝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3번 다 틀렸고. 자, 4번을 가보시게 되면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해서 차례로 폭행을 하였다. 근데 이것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행위는 한계다까지 맞아요. 자,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제가 있다? 아닙니다. 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의 개수는 자, 밑에 나와 있죠? 공무원 수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수입니다. 공무가 아니고 공무원 수입니다. 따라서 지금 두 명을 때렸잖아요. 두 명을 때렸기 때문에 공무원 수니까 두 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차례로 폭행했다고 했을 때 순서가 첫 번째 순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사회관념상 행위가 한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회관념상 행위는 한계다. 자연적 의미 행위는 두 개입니다. 그렇지만 사회관념상 행위는 한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는 두 개지만 행위는 한 개다. 그래서 상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됐고,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경찰관이 쭉 보시고요.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였고, 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서 구인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경찰관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까? 되죠. 그렇죠?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했고, 즉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경찰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이 그 경찰관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위헌범으로서 아니죠. 추상적 위헌범이죠. 추상적 위헌범이지 구체적 위헌범이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에 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자, 디귿번 가보시게 되면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다음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의 행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게 된다. 맞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광의 폭행을 말합니다. 광의 폭행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인 형태의 유형의 행사로도 볼 수가 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그라미가 되죠. 자, 리을 번은 앞에서 했습니다. 먼저 경찰관 A를 때렸다. 그 밑에 경찰관 B를 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관 A, B를 때렸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죄는 개수는 두 개입니다. 두 개지만 관념상의 행위는 한 개이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일제가 아니고요. 상경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가보시게 되면 직무를 집행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근무 중인 상태를 포괄한다. 맞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한 것만 갖고서는 위기가 되지 않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디귿번 가보시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한한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고요.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추상적 권한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을 필요가 있죠. 있습니다. 없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리을번 가보시게 되면 유체동산의 가압류 집행에 있어서 가압류 공시서의 기재에 다소의 흠이 있다. 흠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취소 사유가 됩니다. 민법상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밑에 줄 그 가압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가압류는 당연 무효다 아닙니다. 취소 사유라니까요. 취소 사유. 그래서 이것은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밑에도 해설 나와 있죠. 밑에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줄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그것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것은 뭐다?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래서 객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됐고 다 했죠? 다음 페이지.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경찰 간부 문제입니다. 각종 무효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각종 무효죄, 각종 파괴죄는 억양이 세죠. 억양이 강한 것은 뭐다? 미수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 끊고. 자, 공무집행 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미수처벌 조항이 없어요. 단순 공무집행 방해죄도 그렇고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도 그렇고 미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국회의장 모욕죄, 이 모욕죄도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맞는 지문이에요. 단순 모욕죄도 없어요.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 전부 다 미수가 없어요. 자,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불법 침입이 되는 거예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단속 공무원을 칼로 찔렀다 할지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가보시게 되면 자, 쭉 보시고요. 허위 주장을 하였다,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고. 자,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는데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행정절차법상의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중의 위력으로서 공청회를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죠.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서 통지 절차이죠. 통지 절차. 이 통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절차법의 통지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다? 필수 조항이 아니에요.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고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이건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통지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다? 이 공청회는 통지 절차를 위반한 이 공청회는 뭐다? 적법하다.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적법한 공청회를 방해하게 되면 공직방위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6번을 가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거 아까 앞에서 풀었죠? 과속 단속 카메라 했고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자,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밑에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위 농성작전,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특수공주방 치사상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3번 가보시게 되면 자,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에 40분 이내의 경과한 시점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점만 이유로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그쵸? 종료한 지 40분이 지났는데 이 현행범입니까? 현행범이 아니지. 그 다음 불법하게 체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문제 7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어떤 위법한 시위가 특정 지역에서 개최가 될 것이 예상된다 손치더라도 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근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 함부로 제지하게 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보고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맞습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시간적으로는 5시간 전에 이거 함부로 제지한 겁니다. 5시간 전이고 장소적 거리도 15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위법한 집회를 하러 오는데 농민들이 그 5시간 서울에서 5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면 아주 먼 거리잖아요. 먼 지방인데 거기서 150km 떨어진 곳이 있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그 농민들이 출발하기에 앞서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탁 막은 거예요. 서울로 못 진입하도록. 그래서 뭐다?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폭행 상해를 입힌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미수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조항이 없다. 맞죠? 처벌할 수가 없죠? 미수는 없으니까 불가벌이 됩니다. 자, 3번 보시게 되면 자, 그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비록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맞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죄는 마지막 줄에 방해할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다 알고 있는 것들 다 지우시고요. 전부 다 기본서에 다 있던 것들입니다. 기본서에서 없는 것이거나 또는 기본서에서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두시고 당연히 알고 있는 판례들은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쭉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줄에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보시면 도로관리권에 근거해서 공무집행을 합니다. 그쵸? 이 도로관리권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것은 뭐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맞습니다. 자,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 경찰. 이 판례 아시죠? 그렇죠? 이 청원 경찰을 때린 것은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안 된다 틀렸고. 답은 3번이죠. 자, 4번 가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기본 강의 때 봤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밑에 허위신고를 하였다라고 한 것인데 피고인에게 합의하는데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방해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그쵸?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를 하겠다는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는데 불리하다는 것은 돈 문제, 오로지 민사 문제 때문에 돈을 적게 내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공무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무집행 방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됩니다. 자, 9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철야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에 이를 제지하는 갑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던 사안인데,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로 관리권에 근거한 행위라고 한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때 경찰 공무원들을 때린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그쵸? 동그라미. 자,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항상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거죠. 행위 당시. 사후적 판단이 아닙니다. 틀렸고. 그리고 마지막도 틀렸죠. 그쵸? 사후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 주장을 하였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만 갖고서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뢰할 수가 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공무가.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죠.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충분히 심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만큼 교묘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억번. 자, 집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서는 공직방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까지 맞죠? 맞죠? 근데 고통을 줄 정도로 심했다면 이것은 공직방해로서의 폭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자, 이것도 풀었는데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사업장에 진입을 하였다. 적법성이 부인되죠? 그쵸? 앞에서 풀었죠? 이때 공무원을 때리게 되면 공직방해 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이것도 풀었습니다. 공직방 같은 경우는 방해할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리을번.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 계획적으로 가장하여 다음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곧 위기에 따른 공직방해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자, 공직방해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풀었죠. 추상적 권한, 구체적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 틀렸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여기서 뭐 풀었죠? 앞에서 나와 있는 거 요거 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푼 것 같고 그쵸? 밑에 이것도 풀었죠? 맞잖아요. 찾아보세요. 니은, 디귿, 미음번은 앞에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된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추상적 위헌범이잖아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침해범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 공포심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틀렸고. 자,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자, 뭐뭐 하겠다는 취지이며까지 읽어보시고요. 이며 따라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도 의뢰할 수가 없다. 맞네요. 왜? 업무 외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 3번 보시게 되면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대충 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이 되지가 않는다. 그쵸? 자, 2명의 경찰관이기 때문에 죄의 개수는 2개다. 그쵸? 경찰관 수에 따라서 공집방이 됩니다. 상상적 경합이라 했죠? 답은 1번. 자, 12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에 공무원 의뢰 기자회견 업무다 그랬습니다. 자, 때리게 되면 방해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쵸? 이건 공무잖아, 공무. 공무원 의뢰했기 때문에 이건 공무예요, 공무. 공무다. 공무를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경찰청 민원실에서 자,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듯 난동을 부렸다고 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공무라니까요, 공무. 공무니까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죠. 틀렸고. 자,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공직방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그러나 고통을 줄 정도였다면 공직방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주차 단속 공무원을 때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공직방해 되죠? 그쵸? 틀렸습니다.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1번. 자, 13번을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 적법한 공무집행이 정제가 된다. 그쵸? 추상적 권한, 그 다음에 구체적 권한 내에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 활동으로서 주체로서의 활동을 위한 비권력적 적용도 포함된다. 맞죠? 자, 바닥에 뿌려놓았다는 것은 공직방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위계가 되려면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풀었죠? 자, 14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5시간 30분 전이었다. 예정 장소로부터 약 150k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려고 한 사람들이 경찰력이 이때 제지한 것입니다. 이게 적법한 공무집행인가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 농민들이 경찰관을 때린다고 했을 때 공직방해 되지 않습니다. 자,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적법성이 부인이 돼버리죠. 그렇죠? 따라서 공직방해 되지 않고. 자, 3번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죠. 자, 볼게요.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행과 흡사한 인상착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직법에 따라서 정지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정지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 뭐 신분증 검사할 수 있겠고, 그랬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위법하다 틀렸네요. 한계를 벗어났다, 위법하다는 말이 틀렸단 말입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틀렸고,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그랬습니다. 적법성이 탈락되죠?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입니다. 따라서 그 경찰관을 때렸다고 했을 때 공직방해 되지가 않는다. 맞죠? 정답은 3번.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했네요. 1번도 앞에서 푼 것 같은데? 그쵸? 당사자가 허위 주장을 하였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맞고 2번도 풀었죠. 도로관리권의 근거에서 법의 근거에서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을 때려버리게 되면 공직방해 돼버리죠. 맞습니다. 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공무라고 하는 것은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진다 그랬습니다. 사후적이 아니고 그쵸? 앞뒤가 바뀌었죠? 답은 3번 되겠네요. 1번, 2번, 3번 다 풀었어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앞에서 풀었다고요. 4번 보시게 되면 복지도우미 나왔네요. 복지도우미는 공직방해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이 복지도우미를 때렸다 하더라도 공직방해 되지 않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이고, 그쵸? 그 밑에 추상적 권한, 구체적 직무 권한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며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다. 맞죠? 그리고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이 어떠한 직무 접하는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판단한다가 아니죠. 행위 당시를 꼭 판단하는 것이죠. 틀렸고. 자, 위계를 사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되죠. 별도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틀렸네요. 자,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를 소명 자료로 해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 양수, 인가 처분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걸 받아냈기 때문에 위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미 논문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되어서 이제 논문이 게재가 되도록 돕고, 자, 그 후 연구 실적 검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위계가 되지 않죠. 그렇죠? 마감이 되기 전에 했다면 모를까? 마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번에 무슨 심사한 거 있는데 그게 좀 내가 볼 때 약간 대충대충 하는 것 같더라. 좀 기준 좀 강화하자. 이렇게 제안한 것은 위계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이 판례가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죠?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